굿모닝 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조선업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업 하면 또 이분 오셔봐야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선업 하면 뭐 엄경화 연구위원입니다. 이렇게 소개 드렸는데 이런 소개 저만 드리는 건 아닐 거고 부담되진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아니, 이제 니네 박혀서 아 진짜 그냥 그러려니 네. 합니다. 그러면 엄경화 위원님이 좀 출연도 많으시고 바쁘시다. 그러면 뭔가 조선업의 움직임이 있다는 이런 뭔가 신호로 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섭외가 들어오는 속도가. 요즘은 어떠세요? 그날 요즘 그날. 바쁘세요? 요즘 여전히 바쁩니다. 그럼 조선업이 여전히 좀 잘 된다 이런 괜찮다는 신호인가? 얘기겠죠? 네, 싶기도 합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작년 후반부터 잘 갔고 올해 1분기 이제 지난 시점 2분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어때요? 올해는 조금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초에 네. 미국이 정권이 바뀌는 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미국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조선업과 관련된 이슈가 더 많이 이제 불거지면서 원래 연말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조금 쉬어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초에? 12월과 네. 1월에 연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오르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저희가 1월 말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업종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저희가 공매도가 재개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2023년 4분기 이후로 저희가 추세적으로 오른 섹터가 뭔가 하면 조선이 이제 그렇죠. 많이 꼽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한 20-30% 정도의 주가를 좀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재개가 되고 나서 여전히 업황에 대한 이상이 없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요즘에 다시 이제 주가를 원점으로 좀 돌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때 조정이 좀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네. 지금 시장이 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약간은 그래도 쉴 수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그 트럼프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조금 더 네, 바빠지시게 한 계기가 됐었나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한국, 제일 조선, 컸던 것 같아요. 네. 도와달라 노랬던 그 통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조선업이 사실 시장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조선, 방산, 뭐 조방 이렇게 꼽히면서 굉장히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됐잖아요. 몇 가지 좀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업종이 15개월 만에 최대 수출을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희가 이제 네. 수출 기록은 네. 인도하는 거 기준으로 저희가 잡기 인도. 때문에 아.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 22년에 수주했던 부분이 매출로 잡히는 주요 구간이었고 올해는 이제 22년, 23년에 수주한 물량들이 잡히는 주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2027년까지 계속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1분기에도 실적이 잘 잡히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나 이런 수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잡히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도 이제 네. 그게 확정적인 상황이라 저희 이제 요즘에 수주가 어쨌든 작년보다 지금 조금 줄어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제 수출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는 거를 좀 필두로 해서 올해 1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5개월 만에 조선업종이 최대 수출 실적이다. 이건 인도 기준이다. 네.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나온 실적 중에서 수주를 보면 조선 빅3 1분기 수주가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 절반 가까이 줄었다. 뭐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 분석해요? 아무래도 수주 네.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수주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27년, 28년 실적이 이제 결정이 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줄었다라고 하는 건 혹시나 이게 기조적으로 줄어서 그러게요. 나중에 그런 미래 실적이 안 좋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건 맞지만 지금 수주 잔고가 사실 너무 길어서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 하는 구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주가 고점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수주가 거의 반, 뭐 46% 거의 50% 가까이 줄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놀랄 만한 뉴스인데 자세히 좀 뜯어보면 지난해 카타르 수주가 좀
있어서 이게 네네. 기저 효과가 있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건 좀 걱정할 만한 부분이 그럼 아니다. 약간 마음을 놓고 보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글로벌 네. 수주가 톤수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65% 정도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작년이 그냥 단순히 저희가 1년치 수주를 했느냐라고 네. 보면 작년은 사실 1년 반치 정도로 수주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뽑아내는 것보다 이제 쌓이는 속도가 더 높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업체들은 어쨌든 도크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배를 만들어서 그렇죠. 뽑아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단기간에 많이 받아서 이제 이 잔고 자체가 좀 길어지게 되면 선주들 자체,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 주체들도 조금 관망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따른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그래도 계속 조선소 문을 두드리면서 저희가 선박을 교체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주들 입장에서는 수주를 그러니까 발주를 해서 받기까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성과가 열심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차라도 지금 성과가 계속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이제 그 나왔는데, 네. 부분이 선주들에게도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빌미를 좀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주실 때마다 질문을 받으신 게 아무래도 이제 잘 갈 때는 고점, 우려, 맞습니다.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여전히 오늘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세요? 조금 이제는 우려할 만한 사항들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 수주 산업이니까 네. 앞으로 수주 계속 더 나올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시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수주가 온갖 곳에서 다 이미 나와 버렸으면 저희도 더 이상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피크아웃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전히 이제 발주가 나올 만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요번 사이클은 어쨌든 그 팬데믹 이후에 그 환경 규제가 많이 강화가 되면서 선박을 교체하는 수요가 시장에서 계속 나와주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전히 선박의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톤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8% 이하이고 척수 기준으로 하면 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환경 규제는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 규제에 맞춰서 점점 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라고 하는 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 규제 안에서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탈피하게 되는 선박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탈락되는 그 교체되는 네. 교체돼야 되는 선박이 네네. 여전히 많다라고 아.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발주 나올 곳은 향후에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체되는 선박이 많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수주도 좀 늘어나게 될 테지만 네네. 그게 이제 우리만 늘어나는 건 아닐 텐데 경쟁사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중연료 추진 엔진 선박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LNG 운반선을 통해서 LNG 추진선이 생겨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LNG 약간 어려워요. 네. 조금만 더 쉽게. 운반을 통해서 추진? 왜 그렇게 네. 됐냐면 네. 저희가 LNG를 이제 담아서 운송을 네. 하다 보니까 이 가스선에 들어있는 가스가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화돼서 이렇게 날아가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자연 기화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보내는 쪽에서 100 정도의 가스를 보내면 받는 쪽에서 100을 받아볼 수가 없는 그렇죠. 시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날아가는 가스 차라리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연료 삼아서 가게 되게 만들면 오히려 이제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이러한 발상에서 시작된 게 LNG 운반선이 LNG 추진선이 된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네, 아니라 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추진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전반적으로 벙커CU를 쓸 때보다 네. LNG를 쓸 때 확실히 오염물질이 덜 배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연료를 바꾸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을 조금 저감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 규제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속이 빠른 선박들 같은 경우는 21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기존의 벙커CU 쓰는 선박에서 이제 LNG 추진선으로 지금 많이 바꾸게 된 상황인데요. LNG 운반선 자체에 대한 지금까지 그 역사적인 그 누적 인도 수가 한국이
아주 독보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선주들이 이중연료 추진 엔진 선박을 발주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바로 그냥 한국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강점이 있군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좀 본격화가 이미 뭐 물론 되고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해운 탄소세 금액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거 되면은 조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페널티가 아직 네.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이제 탄소 집약도 지수라고 해서 선박들도 뭔가 등급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A, B, C까지는 정상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D나 E등급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정 사항에 대해서 뭔가 확정적인 큰 페널티가 생기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올 봄에 또 추가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긴 하겠지만 이 선사들이 주체적으로 돼서 이러한 규제를 정하는 거라서 사실 지금 당장 정해지는 규제로 본인들의 영업 상황에 큰 혼란이 있게 될 때는 아마 확정을 빠르게 짓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선에서 아마 그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세가 아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확정되는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영업을 하기 굉장히 곤란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요. 영업 비용이 너무 한꺼번에 늘게 되는 걸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합의 안 됐고 요게 이제 곧 회의를 한다고 저도 이제 본 것 같은데 네. 요게 근데 시행을 하자라고 합의된 연도는 2027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합의를 하고 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전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죠. 선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2027년에 시행하기로 한 요 부분이 이제 실제로 된다면 조선업에도 좀 미리 수주가 더 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네요. 그때를 대비하면서 네. 이제 지속적으로 발주를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또 하나 위원님, 미국이 이제 미국 자국 항구를 미국산 선박이 오간다, 선사 오간다. 그러면 수백만 달러 내라.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도 수혜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요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네. 그 중국을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고요. 자국 선박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박들 같은 경우는 입국을 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근데 하는 이게 꽤 많던데.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네. 한 10,000 TEU 정도의 컨테이너를 만약에 실어서 네. 미국에 입항하게 되는 선사들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수료율일까 한번 산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최대 수수료가 한 번 입항할 때 한 150만 불 정도인데 150만 만약에 불. 예, 저희가 그러니까 10,000 TEU 정도를 유상으로 실어서 만약에 입국을 할 때 한 2,000불 정도의 운임을 받고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수수료율이 전체 매출 중에서 한 7.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해운사가 그냥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한 영업이익률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걱정들을 할 때 그러면 중국에서 만든 배 때문에 되게 힘들겠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만든 배를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해운사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사 입장에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공통적인 비용 증가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 같이 네, 비용이 증가하는 거군요. 다 같이 비용이 증가하는 마치 관세를 일괄적으로 네. 부과하는 것과 같은 거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운사들이 그럼 너도 비용이 증가하고 나도 비용이 네, 네. 증가하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럼 미주에 들어갈 때 운임을 좀 높이자라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해운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피해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통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만약 운임을 좀 인상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닝이 좀 증가를 하게 되고 선박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또 적극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해상 물동량을 줄이는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 부과되니까 어닝이 갑자기 줄겠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임을 높인다,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걸 투자한다. 투자할 수 있다. 요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인데 것이 다른 경제 측면에서 보면 운임이 높아진다, 인플레를 좀 유발할 수도 맞습니다. 있지 않나 네네.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2018년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그 부분의 부과를 받기 이전에 해운사들이 굉장히 일찍 움직여서 그러니까 화주들이 일찍 움직여서 상반기에 막 밀어내기 그러니까요. 수입 수출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물동량이 확 주는 네, 모습을 네. 실제로 보였었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비용 증가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조기에 막 왔다 갔다 하는 물량들이 이제 올해 말미나 이럴 때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0만 달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2억, 뭐 23억 이렇게 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네, 금액이긴 하잖아요. 그것도 매번 입항할 때마다 그죠? 입항할 네. 때마다 진짜 굉장히 좀 큰 금액인데 이제 이런 정책을 아직 확정은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요 공청회 직후에 엑슨모빌인가요? 실제로 중국산 두 척 주문 취소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 이게 이제 벌써부터 움직임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에서는? 옵션 물량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거는 이제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원래 선주들 아.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단기간으로 나타나는 거는 저희는 이제 바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2024년 하반기에 중국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작년에 1년치보다 더 많은 1년 반치 정도가 발주가 됐으면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보다 작년에 2배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더 길게 쌓여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발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조금 더 조기에 인도를 해줄 수 있는 룸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는 수주가 한국으로 조금 쏠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주 자체를 더 빨리 납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더 길어지게 되면은 중국에다가 발주를 하느니 그냥 한국에다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뀔 수는 있긴 한데 그 부분은 29년 이후의 인도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이 이제 추세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비중국산, 특히 우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좀 많이 키우는 건 약간 좀 시기적으로 구별할 조금, 필요가 네.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죠. 2029년 이후를 좀 봐야 된다. 네. 그러면 비중국 선박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좀 형성되는 그런 흐름은 없어요? 중고선 시장에서는 약간 중고. 일본이나 이제 어. 한국에서 만든 배들의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고선 같은 경우는 사실 사자마자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 저희가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 이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요즘 약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장점과 뭔가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약간 이제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강점 두 가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있습니까, 위원님? 뭐 술주랑 실적 두 개 이상의 그게 그 뭐 부분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핵심이죠. 네네.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환경 규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MRO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 왜냐하면 이게 조방에 합쳐지면서 방산과 합쳐지면서 MRO는 과연 기대는 받고 있는데 실적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는 또 다른 물음표잖아요. 요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읽고 계세요?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만한 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상선을 하나 정도 받는 영역보다 오히려 시장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이 군함 관련된 수주를 받는 부분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애프터마켓이 더 그 이익률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 MRO는 보수. 네. 이제 군함을 신규로 만드는 거는 일단 두 번째고 네.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군함에 대한 이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들어가는 재료비나 이런 것은 적고 그냥 이 인건비 관련된 공인만 들어가는데 선박의 상당 그 신조를 만들 때 대비해서 상당 부분의 비율의 그 비용을 저희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형성이 되게 되면 국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래 고객사가 아니었던 층이 이제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즈가 이제 적진 않다라고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중국 겨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뭐 관세 우리가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일기 때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좀 건드린.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만 본다. 중국만
팬다, 뭐 네네. 소위 얘기하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그 전략이 달라졌지만 결국에는 중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데 조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보면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 겨냥으로. 중국 겨냥으로 보게 되면 네.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배의 비율이 사실 너무 높거든요. 거의 70%? 전 세계의 수주 기준으로는 작년이 70%를 어. 좀 기록을 했고요. 네. 만들어서 뽑아내는 거 비율로는 지금 한 50% 정도 되는 어. 상황입니다. 반. 그래서 이제 배들 같은 경우가 이제 무역을 관장을 하고 그렇죠. 이 안에 뭐가 달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맞아요. 보안이 털리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어.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저가의 선박에 대한 그 의존도 자체가 조금 낮아지는 기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조금이라도 조금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도를 하고자 하는 시장의 니즈는 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면 주가가 높다라는 게 사실 계속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 너무 높아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장벽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좀 해소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네. 예전에 이제 2007년 초호황기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실제로 밸류에이션 지표 자체는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그 호황기는 굉장히 짧았다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저희가 정도였는데요? 2007년에 굉장히 좋았고 네. 2006년, 7년 정도의 수주량이 지금 팬데믹 때 잘 나왔던 이 수주량을 훨씬 뛰어넘긴 했는데요. 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 받은 그 수주를 다 만들어 보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 사이클은. 왜냐하면 금융위기로 인해서 조선업체들의 고객사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서 발주는 했는데 그 계약에 대한 실행을 결국 못하고 회사가 파산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에 받은 그 고가의 물량을 2010년 정도에 인도를 하면서 조선업체들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한 정말 단기간 그냥 몇 분기 정도만 유지를 하고 바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조선업체들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에 발을 얹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27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초호황기보다 이번에 기록하는 ROE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지속성 또한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닝을 잘 버는 사이클은 사실 저희가 처음 보는 사이클에 그래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에 대한 그 가치 평가를 조금 달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저희는 지금 주가 수준은 크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요. 작년에 확정적으로 나온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배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굉장히 작아져 있는 자본 총계를 대비해서 이제 어닝을 막 벌기 시작하게 되는 상황인지라 한 2, 3년 정도의 그 지금 현재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실적을 땡겨오면 회사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금방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레벨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생각해 봤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일정이 이제 공매도 재개였는데 그때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전부터 했던 요건 중에 하나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선도 어떨까 한번 봤을 때 공매도 물론 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첫날 보면은 굉장히 조선이 견조하게 버티고 일부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서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거든요. 공매도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의 1월 말 정도부터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줄였던 그렇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분들도 사실 조선을 지금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그렇게 막 나 목 끝까지 차게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신 상황입니다.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수익을 보고 파신 상태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도 불만이 없으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공매도가 오히려 재개가 돼서 조금 반갑다라는 반응이 많고요. 그래요? 조정을 받아가지고 좀 부담이 없어지면 그때 이제 무게감 있게 실어서 갈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실적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섹터를 꼽아보면 그냥 거의 조선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즘엔 이제 저에게 그 시황에 대한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현재 상황에서도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살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답은 어떻게 해주세요? 저희는 굉장히 부담 없이 살만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이 앞서서 이제 중국 얘기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관세 남았고 미국에서 이 중국과 관련 물론 겨냥해서 연관된 법으로 뭐 존스법이라든지 약간 말이 어려운데 번스톨리프스법 이것도 좀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한국 조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 좀 보고 계십니까? 작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미국 내에서 뭔가 군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MRO를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자승자박법이죠.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거를 계속 가져갔다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군함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내부에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를 계속 끌고 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동맹국에서 뭔가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빙선 같은 경우는 나토 가입국에다가 이제 바깥으로 아웃소싱을 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그 법이죠. 법들이 계속 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에 대한 부분은 그냥 시간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대방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히려 속도가 빨라져서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니 이제 그 부분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이 아닌 국가들 중에서 조선업을 규모 있게 유지를 했던 국가가 결국에는 그 북동아시아 3국 중에서 이제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언제 받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고 네네. 당연히 되는 수순이다. 네. 흐름이. 네. 이런 말씀입니다. 기업 얘기 세부적으로 조금 몇 개만 해보면 한화는 좀 이슈가 많은 가운데 네, 많아요. 한화는 이슈가 최근에 좀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스타린수 재추진 요 내용이 좀 짚어볼 만한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한화랑 현대랑 그 방향성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한화는 미국에 이제 현지화 시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실물 그런 법인을 가져가는 거를 이제 방향성으로 잡은 것 같고요.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군함에 대한 부분도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긴 한데 현지화하는 것이 과연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방향인데요. 지금 현재 오스탈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도 법인이 있어서 호주 회사인데 이제 미국에다가 군함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사는 걸로 해서 자격 조건을 좀 갖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같은 경우. 한화와 현대의 좀 방향성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현대중공업 얘기를 좀 해보면 미국 군함 시장이 우리 계속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네. 군함 시장이 완전히 열면 연매출 5조가 가능하다. 그럼 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게 가장 큰 이슈인지 현대중공업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중공업의 이 특수선 사업부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이제 현대나 한화나 특수선 사업부가 완전히 국내에 있는 수요만으로 풀캐파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수출 방산 부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채우게 되면 지금 현재 대비해서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울산 지역에서 저희가 10개의 도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10개 도크가 지금 다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상선을 원래 짓던 영역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캐파는 그냥 꺼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출에 방산에 들어가야 되는 물리적인 캐파가 굉장히 모자라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전환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매출을 한 5조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만한 상황이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자체는 오히려 현대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나오시고 네. 내일이면 하루 뒤입니다. 이제 관세 네. 시장이 다 주목하고 있는 조선과 관세 발표, 미국의 관세 정책. 이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조선 업체들의 가장 큰 고객사에 해당하는 해운사들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인 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해상물 동량은 줄어들 텐데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뭔가 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일단 조선업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불가하다라고
라는 어.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지금 배를 당장 만들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무역의 복잡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높이게 돼서 오히려 조선 업체들에게는 더 룸이 많아지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다시금 견조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요 흐름은 이 관세에 대해서 뭐 연구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요. 영역이기도 하고 어. 뭐 실적이 그렇다고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렇지 않을까. 약간 안전지대로 네네네. 네, 평가를 받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엄경 의원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5월에 버크셔에서의 주총 가세요? 네, 회사에서 아, 가게 그러세요. 되어서, 네네. 언제쯤 가십니까? 4월 말일에 이제. 아, 4월 출국합니다. 말에. 네. 그런데 이제 들은 정보로는 마라톤 뛰신다고요, 가서? 네, 마지막 행사가 마라톤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또 나오시기로 했으니까 다양한 이야기, 영상까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